현지 시각 10월 1일 오후 8시 이스라엘 전역에 2번 이상의 공습 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곳곳에서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목격했다는 보고가 촬영 영상과 함께 밑발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에도 미사일이 떨어졌는데요. 이스라엘 남동부 네게브 사막에서 대량의 미사일 공격이 목격되었고, 이와는 별개로 이후 새로운 200여 발의 미사일이 이란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직접 보복 공격한 두 번째 사례인 이번 작전에 진실의 약속2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부분의 공격을 막아낸 지난 4월 이란의 첫 번째 이스라엘 공격 진실의 약속 1 작전 때와는 달리 이번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이스라엘에서도 생각보다 커 보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번 공격의 주요 목표가 점령지 중심부의 보안 및 군사 기지라고 발표했는데요. 친카타르 성향의 알 아라비 알 자디드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이번 공격 목표가 가자지구 이스라엘군 포병 진지, 에시켈론의 이스라엘 주요 군사 진지, 해안의 가스 굴착 장치, 이스라엘군의 레이더 기지, 이스라엘 기갑부대 집결지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텔아비브 북쪽 건물에 떨어진 이란 미사일 공격에 피해를 입은 무관이들의 숫자가 2자리를 넘어서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방공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했으며 이란의 미사일 대부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미 국방부에서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들을 요격하기 위해 인근 해상에 있던 미 해군의 구축함 2척이 12발의 SM-3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일부가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에 타격을 입혔다고 하는데요. 이번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2번에 걸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 있었고, 이때 떨어진 미사일의 숫자는 이스라엘군과 이를 간접 지원 중인 미군의 방공망을 넘어서는 규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첩보 기관인 모사드 본부로도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날아들었지만 명중하지 못하고 인근의 그릴롯에 착탄한 것이 발견되었는데요. 또 다른 지점에도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크레이터가 생성된 것을 보아 모사드를 노린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은 여러 발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이번 미사일 공격으로 이스라엘 공군 F-35I 아디르 스텔스 전투기들 그리고 각종 지원기들이 주둔하는 네바팀 공군기지에도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20대 이상의 F-35I 전투기들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네바팀 공군기지로 뭔가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들이 모두 빛을 내고 있으며 생각보다 느린 속도로 떨어지는 것을 보아 탄도미사일의 탄두가 아니라 요격된 미사일의 파편일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네바팀 공군기지에는 이스라엘 공군의 116 비행중대 남부의 사자, 117 비행중대 첫 번째 항공기, 제140 비행중대, 골든이글 3개 비행대가 운용 중인 75대 F-35I가 있으며, 이 스텔스 전투기가 사용하는 B-61-12 전술 핵폭탄도 특별히 보안이 설정된 벙커 기지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 현장에서 전술기들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아 사실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스라엘 공군의 기지인 텔로프 공군기지에도 몇 발의 이란 탄도미사일이 착탄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이 공군기지에는 이스라엘 공군 F-15CD 전투기 2개 편대와 CH-53 헬리콥터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네바팀 공군기지와 달리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지면에 내리꽂혀 확실히 폭발하는 것까지 관측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공격이 쏟아지던 당시 이들 전술기들은 공중에 있었고 덕분에 큰 피해가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군의 주둔지 중 하나인 캠프 돌핀을 겨냥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날아들었지만 목표 지점에 명중하지는 못하고 빗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해당 장소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들은 이스라엘 해안가와 텔아비브 시내에도 직격했고, 아시켈론의 가스 플랫폼이 폭격당해 파괴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핵시설인 디모나 원자로를 향해서도 이란의 미사일이 발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번에 처음으로 파타원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해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인 에로 시스템의 레이더 그리고 텔아비브 외곽에 있는 세계 군사 기지를 목표물로 삼아 파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아직 확인이 필요한 불분명한 사항이지만 이스라엘 내에서 이란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홍보한 파타흐-1 미사일의 동체가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란 관영 매체에서는 이번 공격에 사용한 미사일의 발사 사진을 공개했는데, 외양을 보아 이 미사일은 북한의 화성 7 미사일의 파생형으로 개발된 에마드 혹은 가르드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외에도 K바르 셰칸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동체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큰 실수를 저질렀으며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말했는데요. CNN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인해 이스라엘군의 작전 수행 능력에 차질을 빚을 일은 없으며 이스라엘 공군은 하룻밤 사이에 추가 공습을 감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이스라엘은 오늘 밤 중동 지역에 강력한 보복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 밝혔는데, 이 작전은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것이 되거나 혹은 이란의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첩보기관인 모사드의 고위 관료는 오늘 밤 이스라엘이 이란을 광범위하게 공격할 것이라 밝힌 것은 물론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를 표적으로 삼을 것을 국방부에 촉구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이스라엘이 원한다면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강경파 인사들을 정리해버리고 정권을 교체시켜버리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황까지 포착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까지 이란을 공격하려는 이스라엘과 공동 대응할 것을 논의 중이라고 하며,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는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 경고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을 교체할 구실만 찾고 있었는데 이번 이란의 미사일 공습이 이를 위한 완벽한 구실을 제공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알리 하메네이를 처리하고 이란의 정권을 교체해버릴 수 있을까요? 현재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걸까요? 지난 4월 진실의 약속 1 작전 때와는 달리 이번 진실의 약속 2 작전에서는 왜 이스라엘의 피해가 생각보다 컸던 걸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4월 이란의 공격 때와 달리 이번 10월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의한 피해가 큰 이유는 당시보다 공격 횟수 자체는 작아도 훨씬 치명적인 탄도미사일 공격이 이스라엘 방공망과 미군 구축함의 방공 능력을 넘어 포화 상태에 이를 정도로 쏟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현지 시각 9월 30일 아마디네자드 전 이란 대통령이 CNN의 튀르키예 지국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첩보기관인 모사드의 공작을 막기 위해 이란의 방첩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만든 이 방첩부대의 책임자와 주요 인사들 20여 명이 알고 보니 이스라엘 모사드의 요원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덕분에 이스라엘은 이란 내부에서 굉장히 복잡한 공작을 수행할 수 있었음은 물론 이란의 내부 사정에 대한 정보를 매우 손쉽게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란의 핵개발 관련 기밀 문서를 아무도 모르게 빼냈으며 핵과학자들을 조용히 처리해버린 것 역시 이들의 소행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디네자드 전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지난 10년 동안 이란 내 많은 정보 부서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도 이란의 정보 고위 관리들은 언제든 그들에 의해 아무도 모르게 정리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이란의 내부 사정에 대해 긴밀히 알고 있는 이들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를 증명하듯 지난 7월 15일 아마디네자드 전 이란 대통령 역시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 인근에서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각 9월 30일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국민들에게 직접 들고 일어나 체제를 전복시키고 봉기에 나서라라는 독려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란의 미사일 공격 이전에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대규모 공습, 북쪽의 화살 작전을 통해 100발 이상의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를 정리했고 그 외에도 20명에 가까운 헤즈볼라 최고위급 인사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헤즈볼라는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고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대놓고 공식적으로 다음 차례는 알리 하메네이가 될 것이라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조만간 있을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이란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상작전을 시작한 레바논의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현지 시각으로 10월 1일 전해진 여러 오신트 소식에 따르면 전날인 9월 30일 오후 10시부터 이스라엘 지상군이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과 접해있는 북부 국경 지역에 투입되었습니다. 10월 1일 새벽 1시 50분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한적이고 국지적이며 표적화된 지상 습격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공격 작전의 주력으로 나선 것은 이스라엘 지상군의 제36사단 제1골라니 여단과 제188 바락 기갑 여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원활한 작전 수행과 보안 유지를 위해 현장 상황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어 구체적인 전황 정보를 알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레바논 측 오신트 소식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지역인 갈릴리 지역의 키라트 시모나 인근에서 다수의 장갑차들을 끌고 나타났다는데요. 레바논 남부의 오다이세, 크라프 켈라 정착촌 등에서 이스라엘 지상군과 헤즈볼라의 교전이 있었다는 보고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통한 공습 역시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휴대폰이나 문자 메시지, 전단 등을 통해 폭격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헤즈볼라가 있는 시설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대피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는데요.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는 이 때문에 늦은 밤 사람들의 탈출 행렬이 계속 나타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외에도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 남서부 지역에는 메제의 지구, 이란 대사관 인근에 3번 이상의 공습을 실시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고위 간부를 처리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해 헤즈볼라를 공격하기 시작한 이후 저항의 축 세력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맹비난하며 마지막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